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롱맨 쇼마인의 김모스타입니다. 예, 오늘 또 우리 두 시황의 달인분들 모시고 오늘 또 이제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투자할 때 글로벌 시황이 이제 미국장이 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 참 좋은데 별 상관없이 가는 것 같아요. 미국장은 미국장대로 가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안 가고. 예, 근데 해외 선물 투자할 때는 반드시 우리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픽으로 주신 것들이 워낙에 다 잘 맞아가지고요. 예, 제가 이제 굳이 뭐 자랑하기 입 아플 정도로 잘 맞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참고로 얘기 드리자면 축구 이겼습니다. 예, 이제 축구는 잊어버리시고 이 톡스타 프로그램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똑같이 모셨습니다. 우리 회양스타님 그리고 에이지스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양스타님 지난주에 일단 제시해 주신 그런 대응 전략들 다 하나도 빈틈없이 다 맞아 떨어져 갔는데, 자,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리딩 하셨고 어떻게 좀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분위기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조금 어떻게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모아갖고 좀 이따 이제 신세계 방송도 좀 이어지는데 그때 조금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거지만은, 저는 앞으로 미 증시 자체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2017년도와 같이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 자체는 이따가 23시에도 신세계 방송이 있고 자료에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조금 언급하는 부분은 매수적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S&P나 나스닥 지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수적 접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쉬운 종목은 미 증시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거 관련해 갖고도 이따 얘기 나올 때 같이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멘트들을 좀 종합해 보면 지난주에 사실 골드가 추세를 깨지 않으면 골드 안 들어가면 된다. 대신 지수는 상방이다. 지수가 기가 막히게 상방을 뚫고 쭉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 거품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품을 사실 즐기는 구간. 이걸로 얘기해 주신 거죠. 예, 거품을 즐기는 구간입니다. 네, 거품을 즐기는 구간에서 아주 좋은 전략을 한 주 동안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한번, 이번 주도 한번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꼭 톡방에 참여하셔서 자세한 리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네.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도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크루드 오일이나 이쪽은 상당히 또 잘 맞추셨는데, 네. 이쪽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리딩 하셨고 어떤 수익 거뒀는지 간략하게 인사말과 함께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 이번에 오일에 대해서는 장기 매수적 관점을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드려왔죠. 사실 장기 매수적 관점은 거의 한 3주 전부터 그냥 떨어질 때마다 들어가셔서 그냥 계속해서 항방 보셔라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ETF로 잡아가시면 일단 손절 나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장기 매수 포지션 취하시고, 단기 매수 포지션 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청산 신호 오늘장에 또 드릴 겁니다. 청산 신호 보시면서 청산 들어가고 ETF 또 추가적으로 끌어가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핵심 이슈는 오일보다는 원래는 달러 인덱스였죠. 달러 인덱스가 저번에 제가 비교드린 밴드 박스권, 조금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밴드 박스권 중앙선에 위치를 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발언을 거꾸로 역터닝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의한 매도 물량들 계속해서 아직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리뷰 드렸던 달러에 대한 상방, 달러에 대한 하방, 그다음에 유로에 대한 상방 포지션이 그대로 이번 주까지도 이어졌죠. 그래서 이를 통한 통화적 플레이가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인사말 나눠봤고, 본격적으로 지난주 핫딜 들어가기 전에 이슈 하나 잡고 가려고 합니다. 이슈 하나
잡을만한 이슈는 아닌데 좀 재밌어서 하나 이슈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제일 중요했던 게 의사로 가고 일단 잭슨홀 컨퍼런스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코멘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사님, 지난주에 이제 뭐 의사록에서도 나왔고 의사록도 좀 나왔고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이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그 코멘트 시장 반응이 뭐 결국은 달러 강세 쪽으로 돌진 못했어요. 돌진 못했지만 약간 멘트는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해주면서 비둘기파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지수가 좀 탄력도 받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비둘기파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인데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한번 질문 저도 이제 김보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비둘기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똑같았던 비둘기 것 같은데요. 그냥 그대로 이어갔지만은 거기에 문구가 새로운 게 몇 개가 추가됐어요. 문구가 새로운 게 몇 가지 추가됐는데 지금 달러가 조금 더 약세를 이 지지를 밀리지 못하는 구간 자체가 나온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지가 밀려야지 매도적 접근이 조금 가능하겠다 이래서 좀 많이 기다린 입장이었는데 지지가 밀리질 않았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이에요. 딱 지지에 걸쳐 있죠. 네, 지지 딱 걸쳐 있는 라인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상대적 비둘기예요. 상대적. 그쵸, 그나마 좀. 네. 그나마 7월 증언 굳이 대비해서 따지자면 비둘기입니다. 네. 7월 증언에 대비해서 잭슨홀 회의 자체가 상대적 비둘기 메시지를 보냈다는 데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뷰 자체를 한 해 동안 큰 뷰 자체를 좀 먼저 집중을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제 달러의 약세장이 펼쳐지는 구간 자체가 끝났어요. 이 구간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로존 테이퍼링에 대한 시황이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그때 유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근데 이제 반등이 왔다는 거 자체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로존의 테이퍼링에 대한 시황은 이미 반영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 뒤로 이제 달러가 이렇게 올라온. 그래서 케이스죠. 작년과 같은 이제 쉬운 차트는 그림이 안 나올 거예요. 올 한 해는 남은 기간 동안 굉장하게 박스 랠리로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장세 안에서 뭐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들 작년에는 제가 좀 유로 매수를 고심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이제 방향을 틀어갖고 이제 바로 앞당겨진 시황 자체를 조금 포커스를 맞춰갖고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방금 전에 이제 그 윤진님께서 얘기하신 것 자체가 박스 랠리에 대한 구간을 좀 많이 설명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열린다고 보는 편이에요. 사실 매매하기 좀 어려워진 건가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조금 보고 있는 구간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골드 매수적 매도적 접근 자체가 이제는 반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골드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고서 이번 3월, 6월에 FOMC 회의를 기반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제 지지가 밀렸어요. 이게 네. 어제 연결 차트상 지지가 밀렸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하나의 선 가지고 한 6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진짜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담배도 펴가면서 이렇게 6시간 동안 고민했는데 이거 자체가 앞으로 기조가 굉장히 이상하게 박스 랠리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하는 분위기를 엄청 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2018년도의 장세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고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작년과 같은 쉬운 차트는 이제 안 나온다는 거를 추세적으로 좀 눈에 보일 만한 구간이 나오기가 좀 쉽진 않다. 작년과 같은 기조, 이제 원웨이성 기조 이렇게 가는 시황 자체가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 뭐 이 정도는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제일 쉬운 게 지수인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에서만큼은 좀 손실나면 안 된다. 뭐 저는 이런 생각 좀 가지고 있고요. 우리 에이지 시스템님, 그 일단 잭슨홀에서 약간 파월이 이제 코멘트 하긴 했는데 약간 트럼프 돌려가기 좀 했어요. 그러니까 돌려가기라기보다는 약간 비도 맞춰주면서 그냥 우리는 점진적으로 하긴 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였는데 의사록에 한번 돌려깠더라고요.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만약에 경제 상황이 너 때문에 안 좋아, 너 탓이다 일단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뭐 이런 코멘트하고 지금 이번 주 초에 중국어 갑자기 폼페이오가 방문을 중단했습니다. 방문하겠다고 얘기한 지 24시간 만에 다시 또 중단하고
그다음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구구절날 과연 북한 방문하느냐. 네. 북한 방문하면 미국과 중국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다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는데 네네. 뭐 전반적으로 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잭슨홀 컨퍼런스의 코멘트까지 좀 감안했을 때 좀 상황이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좀. 일단 잭슨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기존의 파월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뭐 점진적이라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느리게라는 느낌을 살짝 느낌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점진적이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꾸준히 그냥 계단식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 보통 많이 추진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매파적인 발언에 가깝습니다. 네. 사실 이거 하려면 네. 영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영어 뉘앙스를 알아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정확히 말하면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겠다. 네. 스텝 바이 스텝. 네, 올라가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올라가겠다가 핵심이고 그냥 조심스럽게는 이제 대외적으로 본인의 어떤 공격적인 표현을 순화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옐런 이장도 장치로 그랬고 이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은 거의 그냥 인상을 하겠다라는 게 목적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돌려서 우회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매파적인 표현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오히려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뭐 저번에 뭐 댈러스 총재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총재도 그렇고 사실상 트럼프의 비비를 좀 맞춰주고 있는 게 눈에 많이 띕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 걸자라고 하니까 이제 연준 총재들이 슬금슬금 트럼프의 입장을 살짝 대변하는 발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한 회 정도는 좀 빼도 될 것 같다. 사실 내년까지 거의 뭐 4회 연속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회 정도는 좀 빼서 지금 목표 일단 금리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2.75 정도로 맞추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이 정도의 포지션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총재들이 꿈꾸는 거는 지금 파월 의장 이후에 조금 더 높은 직급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높은 직급을. 네, 높은 직급을 살짝 원하는 느낌도 들고. 드는 부분이 있고 워낙 이제 트럼프가 인사 체인지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11월에 타이 때문에 큰일 나겠네요. 제가 봤을 때. 네, 그죠. 그때 사실상 뭐 중간선거 때 털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인사권도 굉장히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강하게 본인들의 집권을 이어가더라도 파월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사실 지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파월이 굉장히 친인사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뽑았는데 본인이 매파적이라는 거는 알고선 뽑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친인사적인 행동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만의 그냥 매파적인 성질만 주장을 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브레이크를 한번 건 겁니다. 이제 너도 내 말대로 따라줘라 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줬는데 지금 파월은 그대로 본인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내년 정도 돼서 트럼프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한번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포텐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폼페이오 얘기를 좀 하셨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저는 사실 그냥 액션상으로 북에 가겠다라는 거를 보여줬다. 애초에 갈 마음은 없었고요. 애초에 갈 마음 없이 애초에 갈 마음 없이 그냥 대외적으로 갈 생각이 있는데 너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하고선 24시간의 기간을 본인들만의 생각 안에 정해놓고선 일단 카드를 던져본 겁니다. 그다음에 제대로 반응을 안 해주니까 바로 카드를 회수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애초에 이렇게 갈 생각 없이 카드를 던진 이유 자체가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이랑 협상할 의도 자체는 있다는 거는 대외적으로 표방은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지금 이란이랑 한번 회담하고 오고 애초에 중국이랑 먼저 회담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란이랑 회담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은 중국과 이란과 사실 반미 연합 체제를 구축하는 행보를 이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미리 사실상 우리가 이 카드를 줄 건데 사과를 한번 해봐라. 그럼 우리가 가주겠다. 이런 정치적인 액션을 보여준 거고요. 근데 사실 북한은 지금 이 액션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카드를 줬다 뺏는 액션이 사실 트럼프의 핵심적인 정치 수단인데 카드를 줬다 뺏는 지난번 한번 그랬잖아요. 줬다 뺏는 액션을 굉장히 잘하는 게 트럼프예요. 근데 줬다 뺏는 액션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왜 갑자기 줬다가 다시 가져가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은 오히려 북한을 정치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비춰지고요. 기존의 오바마 행정부 때는 줄 거면 주고 안 줄 거면 안 주고 이런 게 굉장히 긴지 아닌지가 확실했다면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카드가 있고 그리고 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북한이 먼저 보여줘야 되고 안 보여주면 바로 뺏고 굉장히 인과응보가 철저한 정치 훈련을 북한한테 시켜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지금 앞으로의 행보는 솔직히 북한이 뭔가를 줘야만 미국이 대가를 주는 그건 선인과응보적인 행보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랑 체제가 굉장히 단합이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랑 회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걸 무역 전쟁에 약간 북한 끼어 팔게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 때문에 조금 북한을 살짝 중국이 카드로 북한을 쓰고 있죠. 네, 근데 사실상. 미국이 또 같이 쓰는 느낌도 있고 좀. 네, 미국이 북한을 좀 써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예전에 그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올 때 장면 보시면은 거의 이거는 총살 위험을 뒤에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죠.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미국이 대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압력을 가한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이용해서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하려고 했던 것도 맞고요. 근데 지금 일단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중국을 배제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게 북한이고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상 지금 중국이 이란을 통해서 석유 수입하고 이런 모든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기업들도 이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런 모든 포지션을 볼 때 북한도 이란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보시면은 과거에 이란에다가 무기 수출을 하고 석유를 뽑아오던 관계에서 볼 때 이란도 그 부분을 역이용해서 무기 수입을 하고 똑같이 지금 석유 팔려는 판로를 지속 개척을 들어가지고 싸게 팔더라도 조금 1달러라도 더 싸게 팔더라도 너희한테 팔겠다라는 판로를 개척해주면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석유 수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될 게 없죠. 그리고 무기 수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일단 핵 개발 멈춘 상태에서 뭔가 수입처는 있어야 되는데 혹은 군사 개발에 대한 진전이 있을 만한 연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란이 받아줄 수 있다면 오히려 북한은 좋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 관계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미국이 낄 자리가 좀 굉장히 적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예상됩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무역 전쟁에서 이게 북한 가지고 좀 약간 상황은 안 좋은데 오히려 무역 전쟁 안 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또 지수는 탄력받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좋아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사실 무역 전쟁이 좀 완화돼서 올라간 느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좋은 수영 나오면 올라가지고 나쁜 수영 나와도 버텨준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지표가 좋아서 워낙에 그냥 수급 자체가 좋습니다. 수급 자체가 좋아서 밀릴 일이 크게 없는 상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좀 참고하셔가지고 전략 좀 잘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